자, 교재 299페이지에 02 부동산 투자 수익률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률 파트도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그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요구 수익률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299페이지 예, 부동산 수익률. 자. 자, 수익률은 뭐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의 크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투자해서 뭐 200원의 수익을 얻었다. 1,000분의 200 하니까 0.2에서 20%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게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죠. 예.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수익률의 그 종류에 보니까 이 종류에 보니까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 이 기대 수익률은 뭐 말 자체죠. 기대된다. 어떤 투자에서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다. 그렇죠? 자, 그것을 뭐 그냥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냥 어떤 투자 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은 자, 이때 투자자가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 합니다. 자, 그래서 언더라인 해야 되겠죠? 예. 자, 동그라미 기억에 자, 일단 기대 수익률, 기억의 언더라인, 투자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 이렇게 말한다. 언더라인. 네. 기억의 마지막에 언더라인, 기대 수익률은 투자를 둘러싼 위험을 반영하지 않았다. 언더라인. 그러나 동그라미 기억, 요거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의 동그라미 기억 가서 언더라인.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했을 때 투자자가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가 요거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연도 언더라인이죠. 요거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다. 자, 그 다음에 뭐 그게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예. 다음 페이지 쭉 설명하죠. 예. 그래서 이때, 기대 수익률은 그냥 뭐, 어떤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 그래서 요거 수익률은 때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 이때, 시간에 대한 대가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위험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증률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때 뭐 이러한 이때 위험할수록 투자자의 요 수익률은 더욱더 커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때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은행의 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또는 우리가 국채 또는 공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무위험률은 우리가 이제 자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1억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은 은행의 연이자죠.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연이자가 연간 예금 이자가 그냥 10%를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1억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은 1년 동안에 이자가 10%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것을 말한다. 시간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붙는 그런 얘기를 말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것을 우리가 무위험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무위험률을 우리가 이제 국채 또는 공채 수익률 정도를 말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우리가 공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전기 예금 이자율, 예금 이자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이렇게 되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합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다, 공채 수익률이다,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해서 은행의 예금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해서 국채 공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러한 모임률은 우리가 이제 일반 경계죠. 그래서 일반 경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부동산 투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에 따라서 국채 공채 수익률이 계속 변화 생기죠. 마찬가지 은행의 예금이자도 계속 변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위험률의 크기는 부동산 투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항목이다. 자, 그 다음에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시장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이 대단히 나쁘다 하는 위험 할증률이 높을 것이고, 또 시장이 대단히 밝다, 좋다라는 조금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 할증률인데, 당연히 위험할수록 위험 할증률을 더 높여서 가야겠죠. 어떤 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도가 높다. 그럼 위험 할증률을 갖다 우리가 높여서 가서 그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300페이지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험 할증률은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 정도죠. 그래서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즉,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때 되어서 이때 보니까 자,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또 공격적 투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서 보수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을 갖다가 높이게 되고, 공격적일수록 상대적으로 위험 할증률을 좀 낮추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크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보수적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동일한 투자는 됐습니다. 이제 보수적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공격적일수록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투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C 효과가 있는데, 그 PC 효과는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죠. 예상 인플레까지 이렇게 합친 것을 우리가 PC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그 300페이지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요 수익률 바로 이쪽에, 미염해가지고, 당연히 위험이죠. 위험이 클수록 할증률이 클 것이고, 할증률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커지겠다라는 소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대개는 우리가 요구 수익률에서는 이 정도입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은 이 정도 선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내 할증률이 그 다음에 어떤 투자는 위험할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점차 커진다라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현 수익률 있죠? 실현 수익률. 어떤 투자에서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 말 그대로죠.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실현 수익률은 어떤 투자에서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수익률의 종류는 요 세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때 주로 아주 가끔씩 용어 설명 정도 수준 있죠.
용어 설명 정도 수준을 갖다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투자원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한다. OX, X. 기대 수익률 됩니다. 자, 실현 수익률은 투자 분석하기 전에 알 수 있다. X.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투자 분석 전에는 알 수 없죠.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아진다. 아닙니다. 커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가서 301페이지 가서 보충 자료 보니까 기회비용이 있죠.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자, 어떤 투자 요구 수익률을 뭐다? 기회비용이 반영된 수익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앞에서 잠시 할당 효율적 시장할 때 이제 잠시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다. 자,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항상 한 가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두 개 다 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리 벌려가지고 타고 갈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회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안들은 다 포기되는 것들이죠. 그럼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값, 가장 최고의 값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뭐다? 실제로 내가 지불한 금액이다. 아닙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언제 때 이용되느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에 판단이 됩니다. 항상 내가 선택된 게 있고 포기된 게 있습니다. 선택된 것이 항상 최선의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 그게 뭐다?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놈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됩니다. 됐죠? 하고, 예. 근데 기회비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뭐다? 실제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포기되는 현재 시점에서, 자, 최선의 값, 또는 포기되는 것 중에서죠. 예. 선택된 거 말고,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값, 최고의 값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됐죠? 자, 그냥 대표적인 예가 뭐다? 내가 3년 전에 1억을 주고서 토지를 샀다. 토지를 구입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뭐다? 2억이더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오늘 팔면 내가 2억 주고 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갖다가 이 토지를 갖다가 이때 시청에다가 기부했다. 자, 3년 전에 1억을 주고 산 토지가 지금 현재 시가가 2억이다. 그런데 이 토지를 내가 시에다가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1억이냐, 2억이냐?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전의 값이 아니고 포기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최고값이 뭐다? 기회비용이다. 알겠습니까? 과거가 아니고 현재 포기되는 시점에서 포기되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값, 이것은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2억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기회비용이 반영된 것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가 1억을 은행에다가 예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은행의 예금 이자를 포기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죠. 이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되겠습니까? 예. 자, 하고 이제 그냥
그 자체 출제 안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약하자면 뭐다. 자, 그냥, 이렇게 또, 지금 하는 것은 자, 은행에 예금 이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다. 자, 내가 1억이 있다. 은행에 예금 이자가 10%다. 그럼 내가 뭐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할 때는 나는 최소한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15%를 원한다. 됐죠? 이때 포기된 대가, 이것이 기회비용이다. 이것이 기회비용이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제 원하는 수익이 자, 은행의 예금 이자가 10%인데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나는 8% 원한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했다. 아니, 기회비용은 10%고 내가 선택한 것은 8%다. 선택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기회비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예. 자, 당연히 이게 넘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요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예. 그 다음에 투자가치, 시장가치는 그렇게 잘 오진 않는데, 자, 그냥 투자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밑에 있죠. 예, 예상 수익을 투자자의 그 밑에 그 박스 보니까, 예, 301페이지에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을 우리가 투자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 가치가 있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서 301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그 보충 자료 기회비용 위에 투자 예보가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고, 요 수익률이 크면 반대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투자 여부입니다.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당연히 기대하는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예. 자, 만약에 기대 수익이다. 기대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 점수를 주기 위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 투자한 A가 있습니다. A 투자는 있다. 자, A 투자는 C의 기대 수익률이죠. A 투자는 C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인데 이때 A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10%가 투자 분석 해봤더니 10%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다 라고 합시다. 자, A죠. 예. A의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A의 요구 수익률은 보니까 12%고 B의 요구 수익률은 8%다라고 하자. 자, 이런 A의 요구 수익률이고 이거는 B의 요구 수익률. 값의 요구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을의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투자자. 예. 그러면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값은 12%를 요구하고 을은 8%를 요구한다. 그럴 때, 자, 투자 여부죠. 간단하죠. 예. 값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왜냐? 나는 12%의 최소한도 충족하는데 내가 원하는 최소 요구 수익률 12%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겠죠. 그럼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나는 8%만 되면 만족한다. 그런데 분석해보니까 10%더라. 당장 투자하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판단은.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밑에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입니다.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자,
자,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 투자네죠. 이 투자, A안, 요 부동산입니다. 요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10억이다. 자, 그런데, 투자 가치입니다. 투자 가치를 보니까, 자, 이때, 투자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A가 저거 보니까 A의 투자 가치는 뭐다? 예를 들어서 8억이다. 자, 그런데 B의 투자 가치는 뭐다? 12억이다. 자, 갑 합시다. 갑의 투자 가치는 뭐다? 8억이고 을의 투자 가치는 뭐다? 12억이다라고 합시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시장에는 뭐다? 시장에서는 뭐다? 10억에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자, 을은 보니까 을 입장에서 보니까 8억의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다음 갑은 을은 뭐다? 12억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이때 투자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갑은 이 부동산 투자하겠습니까? 자, 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갑은 뭐다? 자기가 투자 분석해 보니까 8억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다? 갑의 입장에서는 8억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된다. 갑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그렇죠. 나는 8억밖에 안 보이는데 10억이 거래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가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 겁니다. 됐죠? 예. 반면에 을은 뭐다? 이 부동산은 내가 분석해 보니까 12억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다? 10억에 거래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거래되죠. 더 싸게. 그러니까 투자한다 안 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그때 투자 가치하고 자, 그게 있습니다.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할 때에서 자, 그냥 그것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다?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으면 뭐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다. 결론 예. 302페이지 가서 위에 박스 있죠. 투자 가치하고 투자 여부 하는 거 있죠. 그렇게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뭐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죠. 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됐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02페이지 그 아래 보니까 위험 회모적 태도 있죠. 위험 회모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험을 갖다가 이제 누구든지 싫어하죠. 위험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위험 회모적 태도, 위험 회모적 태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위험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위험 회모적 태도란 해가지고 그런데 정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언더라인이죠.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동일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덜 위험한 투자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위험 회모적 태도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투자한 A가 있습니다. A안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한 B안이 있습니다. B안이 있는데, 투자 분석 해보니까 A안의 기대 수익이 있다. 그 다음에 A안의 위험도가 있더라. 그래서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 A안의 기대 수익이 10%, B안의 기대 수익이 10%다. A안의 위험도가 5%고 B안의 위험도가 8%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러면 수익은 같은데 위험이 차이 나죠. 그럼 사람들은 A에 투자하겠다, B에 투자하겠다, A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말한다. 위험을 싫어한다 뜻이죠. 컨트롤하다. 기대 수익이 같을 때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 위험 혐오적 태도. 동그라미 1번 됐습니까? 예. 자, 너무 당연하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도 언더라인.
즉 위험 해모적 태도란 위험한 투자 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을 할지라도 그 투자자들이 감수할 만한 유인치에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뭐다?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태도를 위험 해모적 태도다. 자, 보시죠. 조금 전에 자 기대 수익이 이렇게 같을 때 위험이 적은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부담했다 안 했다? 위험을 부담했죠. 5%의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A와 B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경우에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부담한다. 근데 가급적이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데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태도를 위험 해모적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 해모적 태도는 위험한 투자 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위험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부담하겠다. 또 회피할 수 있다.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위험 해모적 태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해모적 태도에 따른 투자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선호 행동은 뭐다? 자, 동그라미 기억이 되는데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위험이 클수록 뭐다? 기대 수익도 큰 투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험 선호형 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죠. 위험이 클수록 뭐다? 그만큼 위험이 클수록 효용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 선호형 투자자들의 태도.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그만큼 뭐다? 수익도 커지니까 자신의 효용도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투자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갖다가 선호형 투자자들이다.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다? 위험이 크게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험이 크든 말든 관계없이 수익만 크다 하면은 투자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이때 중립형 투자자. 그 다음에 회피형 투자자들은 뭐다? 위험이 클수록 뭐다? 그만큼 또 자신의 효용이 뭐다? 줄어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험 회피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다? 결국, 대부분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다? 자,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고, 자,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개는 이렇습니다. 대개. 자, 이때, 이 사람도 효용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볼까요? 요게 이제 가로축이 뭐다? 위험입니다. 세로축이 뭐다? 효용이죠. 그래서, 위험 한 단위가 증가했습니다. 위험이 1만큼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갔으니까 커졌죠. 이때 효용은 이것만큼 늘었습니다. 또 위험이 한 단위가 늘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죠. 예. 또 보니까 똑같이 늘었는데 위험이 일단 증가함에 따라서 요 높이죠. 효용이 뭐다? 점차 더 커지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경향을 벌이는 사람들은 뭐다? 위험 선호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선호형 투자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립형은 뭐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높이가 뭐다? 위험하더라도 뭐다? 이 사람들 효용은 뭐다? 요거는 효용입니다. 효용이 항상 일정하죠. 우리가 중립형이다. 이 사람들 뭐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는 뭐다? 신경 쓴다 안 쓰고 수익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험이 똑같이 1만큼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다? 효용이 1만큼 커집니다. 또 요 그림만큼 또 1만큼 증가합니다. 자, 또 여기서 1만큼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험은 똑같이 증가하는데 뭐다? 이 사람들의 만족도는 점차 줄죠. 효용입니다. 효용. 만족도. 이 사람들 뭐다? 위험이 계속 커지니까 뭐다? 계속 두려워지는 거예요. 효용이 점차 만족도 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뭐다? 위험 회피형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이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회피형이다, 중립형이다라고 하고 일반적 대개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 회피형이다. 자, 그다음에 또 위험과 수익의 상세한 게 위험과 수익,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한 게, 자 이 말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냥 어떤 투자니 위험할수록 뭐다 그만큼 수익도 높다. 위험이 작을수록 뭐다 그만큼 또 수익도 뭐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또는 우리가 상쇄 관계다 또는 뭐 비례 관계다 이런 이야기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말했죠. 고위험 고수익 투자 또는 뭐 저위험 저수익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그래서 되게 그렇죠. 어떤 투자의 위험이 클수록 뭐다 그만큼 높은 수익률에서 보상해 준다 해서 보상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이 위험은 우리가 시장의 위험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밑에서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304페이지에 그래프가 있죠. 304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먼저 이때 가서 자 304페이지로 가서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자 그림 5-1이 있는데 거기에 자 그림 5-1 바로 아래에 동그라미 3번 언더라인 시장의 무위험률은 이미 투자안에 대해 투자자들의 개별적 위험 혐오도와 관계없이 요승률의 일정한 크기로 반영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냥 언더라인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지금 지금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보니까 종축이 현재 수익률의 축이고, 자, 그 다음에 횡축이 현재 위험도의 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의 경우에 뭐다? 이것이 0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A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B 투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뭐 위험도 5%에 해당되는 투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다? 뭐 A는 그냥 하는 이야기죠. A는 뭐 이때 보니까 A는 뭐 이 경우에 12%를 원하고, 자 그래서 이때 보니까 그림이 조금 미쳐지면 안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할 때 그러면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책에 있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요게 A 투자자고, 그 다음에 요거 B 투자자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그래서 위험도 5%입니다. A는 12%를 하고 B는 뭐다? 8%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칩시다. 그 다음에 요게 뭐다? 요게 뭐 그냥 6%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거는 뭐다?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6%인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6%를 봅니다. 이 6은 뭡니까? 현재 위험도가 얼마죠? 0입니다. 그렇죠? 요 축은 뭐다? 이 수익률 축은 뭐다? 위험도가 0인 축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6%는 뭐다?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위험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크기죠. 현재 그러니까 요 크기가
요 크기가 무위험률의 크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같은 동일한 투자이죠.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뭐 K 투자이다. 현재 K 투자의 위험도 크기는 뭐다? 그냥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B는 뭐다? B는 뭐 그냥 위험 할증률 3%를 붙였고 A는 뭐다? 몇 퍼센트? 예. 7%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다? 위험 할증률 되는 거죠. 위험 할증률. 그러면 뭐다? A와 B에서는 뭐다? 무위험률은 같다 다르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무위험률을 반영하는 것은 투자자마다 다 같은 거죠. 그러나 개별적 위험 해모도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 아래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시장의 무위험률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개별적 위험 해모도와 관계있다, 관계없다, 관계없는 거죠. 이 무위험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예, 일반 경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뭐다? 이 사람들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 이 개별적인 위험 해모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일정하게 모두 다 반영해 버리는 거죠. 왜냐? 이거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의 예금이자다 또는 뭐다? 국채 공채 수익률이다 이겁니다. 개별적 위험 해모도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이거죠. 개별적 위험 해모도를 반영한 것이 뭐다? 위험 할증률입니다. B는 3% 반영했고 A는 7% 반영했습니다. 동일한 투자에 대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투자인데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보면 뭐다? A가 뭐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하죠. 12%. B는 얼마? 8% 원합니다. 그럼 누가 A와 B에서 A가 뭐다? 위험 회피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보수적 투자자가 이 사람은 뭐다? 공격적 투자자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보수적일수록 뭐다? 위험 해모도가 더 큽니다.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공격적일수록 위험 해모도가 적습니다. 위험 할증률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수적 투자자의 요수익률은 높게 나타나고 공격적 투자자는 요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높이가 5m입니다.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C가 같은 친구입니다. 예. C가 이렇게 있어요. 시작. C가 AB 보고 야 이거 한번 떼어낼 때마다 한번 이렇게 떼어내릴 때마다 내가 10,000원 주겠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0,000원 주겠다. 5m 높이 떼어낼 때마다 B는 그래 한번 떼어내리고 10,000원 받으니까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B는 폴짝 떼어내렸습니다. 10,000원 받고. 자기는 5m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야. 이게 지금 사실은 위험의 크기를 말합니다. 5m. 아시겠죠? 예. 1m보다 1m, 2m, 3m 높아지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B는 알았어. 그 다음에 A가 떼어내려 보니까, 이게 5m 아득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B는 뛰어내렸고 A가 뛰어내리려다 딱 보니까 이거 아찔하니까 나는 됐다고. 너 집에 갈란다. 집에 갈란다라고 돌아서니까 C가 좋아 너는 2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2만 원 기가 번쩍 해가지고 돌아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것이 2만 원 받고 뛰어내리니 B가 뛰어내리는데 말짱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A가 에라이 두 번이나 주니까 뛰어내려보자. 눈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좀 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다? B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죠. 위험 선호형, 위험 회피형. 회피하니까 같은 위험에 대해서 같은 위험에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죠. 회피적 사람, 보수적 사람, 공격적 사람. 같은 위험도에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보수적이다. 위험 해모도가 더 큰 사람. 같은 위험도라도 약간 적은 사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호적이다. 또는 공격적 투자자의 태도다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거 헷갈리는 분은 꼭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저렇게 해서 위험 해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구나. 결과 요 수익률이 같은 투자이라도 투자자에 따라서 요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요 절벽에서 떼어내린 예를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